여름에도 지금 오이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가 잦고 그다음에 장마가 지속되면서 요즘에 오이나 호박 뭐 여러 가지 작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병이 걸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오이에 걸리는 병은 꼭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흰가루병, 그다음에 누렇게 변하는 녹균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오이를 어떻게 하시면은 가을까지 따서 드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흰가루병이 많았었는데 지금 흰가루병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요. 지금 녹균병 증상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적심을 해주면서 가운데 있는 오이들을 거의 다 따서 먹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오이를 거의 다 따고 아니면은 좀 병이 심하게 오셔서 이제 오이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시면은 오이를 다시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모종을 심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을 그 작물이 이제 자리를 잡고 커가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려요. 그것을 최대한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새롭게 오이를 키워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잘 키워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마가 지속되면서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오이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흰가루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흰가루병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제 오이를 다 수확을 거의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끝순을 제거를 해줘서 적심을 해줘서 중간 부분에 달린 오이를 지금 익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도 적심을 해줬는데 이렇게 새로운 겨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오이 마디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도 끝도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림 재배를 하면서 끝순을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요. 만약에 오이가 착과가 되었으면은 여기 오이가 하나가 이쁘게 익었는데요. 오이가 중간에 이제 겨순도 키울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 생장점 부분을 잘라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양분을 소비할 곳이 없어서 중간에 있는 오이를 더 빨리 키워주게 됩니다. 아주 작았던 요만했던 오이가 지금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오이는 햇볕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 요인을 많이 따지는데요. 햇볕이 그만큼 많고 이제 광합성을 잘 하게 되면은 오이가 하루 이틀 만에 커지게 되는데요. 적절히 자란 이런 오이들은 따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이를 딴 다음에 최고 하엽에서부터 잎을 한 2개씩은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주시면은 이 오이 잎은 이게 젊은 오이 잎은 광합성 효율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이 잎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이를 딴 다음에 밑에 있는 잎부터 하나씩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는 거의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오이를 한두 개씩 다 따면서 이제 끝은 적심까지 다 했고 이제 중간 부분에 달려있던 오이도 만약에 다 수확을 하셨다면은 요즘같이 날씨가 흐리고 그다음에 비가 지속되면은 이 오이나 호박 같은 게 이제 흰가루병이나 녹균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잎에 병이 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오이에 이 병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오이를 키우시면서 병이 걸리고 그다음에 수확이 다 끝나면은 그게 이제 끝인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오이는 이 마디마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가지 겨순이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겨순이 나오고 지금 여기도 겨순이 나오고 있죠. 이 겨순을 잘 이용하시면은 이 오이를 모종을 심지 않고도 이 어미 가지를 이용해서 다시 이 오이를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 오이 모종을 심게 되면은 최소한 자리 잡는데 한 달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오이를 수확하기까지는 한 2~5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순을 잘 이용하시면은 최소한 한 2주 정도만 잘 키워주시면은 이렇게 오이를 다시 착과를 시키셔서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밑에 쪽에 겨순이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길래 하나를 놔둔 건데요. 이렇게 겨순을 이게 어미 가지고 이게 아들 가지입니다. 겨순이라고 하죠. 이 겨순을 다시 유도로 해서 이렇게 쭉 다시 이 오이집게로 유인을 하면서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미 가지에 있는 잎들은 다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다 제거하고 요 위쪽에 지금 오이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오이를 다시 따로 뭐 모종을 심지 않고도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들가지가 만약에 또 오이 수확이 끝났다고 하시면은 다시 여기 있는 아들가지를 자르시고 중간에 또 이렇게 보시면 겨순이 또 나와요. 이 겨순을 유도해서 몇 번이고
그 오이를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겨순을 이용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오이를 다시 키워서 드실 수가 있다. 병이 만약에 잎에 병이 많이 와서 아무래도 오이 수확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이 겨순이 굉장히 건강해요. 새롭게 나오는 잎이기 때문에 이 겨순을 잘 아들가지를 잘 키워 나가시고 지금부터 방제를 철저하게 해주신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키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유인줄 해준 거 유인망 해준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늦가을까지 추워질 때까지 오이를 계속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겨순이 여러 개가 나와서 딱 하나 정도만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다 제거를 해주었고요. 지금 이렇게 요 겨순을 잘 유도를 하시면은 이 오이 나무가 이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병 걸린 잎과 줄기를 다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건강한 줄기와 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간수를 해주시면은 다시 오이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줄기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이 겨순이 어미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줄기를 제거를 하더라도 다 제거하시지 마시고 한 중간 부분까지만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줄기를 좀 놔두세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서 겨순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겨순을 유도를 해서 몇 번이고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미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들가지인데요. 지금 요 어미가지에 제가 아들가지를 2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착과를 시킨 상태고요. 이렇게 착과가 되었고 또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어요. 이것을 꾸준히 키워 나가신다면은 얼마든지 오이를 또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또 아들가지 하나를 남겨두세요. 요 중간중간에 어미가지에 잎이 병들거나 이제 다 따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더 빨리 키워 나가시려면은 잎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겨순을 만약에 아들가지가 또 있으시면은 이렇게 겨순을 하나 정도 더 유도하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열매를 제거해 주시면은 이게 또 광합성을 해서 여기 있는 열매를 다 또 키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겨순을 2개를 이용해서 이 오이를 키워 나가신다면은 가을까지 이 겨순을 얼마든지 뭐 1개를 키우든지 2개를 키워서 이렇게 꾸준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병들고 수확할 오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뽑지 마시고 이 겨순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키워 나가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병들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잎들이 많습니다. 녹균병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제가 방제를 꾸준히 해줘서 흰가루병은 걸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간에 있는 우선은 이런 오이들을 빨리 수확해 드시고 요 밑에 쪽에 자라는 겨순을 제거하지 마시고 키워 나가신다면은 이렇게 겨순을 1개, 2개 정도 키워 나가신다면은 꾸준하게 오이를 질릴 때까지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어미줄기를 이용해서 겨순을 다시 키워서 오이를 키워 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추비입니다. 추비 주실 때 최대한 요 고랑 가까운 데다가 추비를 뿌려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바로 흡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조류에 만약에 NK 비료 중에 유니칼슘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게 칼슘제가 금세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 10리터에 한 10g, 뭐 20g 정도, 30g 정도 넣어주시고, 이게 이거는 유니칼슘입니다. 20g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 줄기 요 중간 부분에 관주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도 주시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수용성 칼슘과 지산대질소와 그리고 칼륨이 수용성 칼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물에 금세 녹아요. 그래서 영양제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칼슘과 그다음에 질소와 칼륨 영양 성분을 바로 작물에게 공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뭐 이런 수용성 해조 추출물, 이건 가루 파우더인데요. 해조 추출물도 있으시면은 이런 것도 함께 타서 주시면은 수세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균병이나 흰가루병이 걸리게 되면은 작물이 수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수세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조 추출물이 있으시면은 이런 파우더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파우더를 물조류에 타서, 그다음에 유니칼슘 같은 수용성 칼슘이 들어간 NK비료를 이렇게 물에 넣어 주셔서 작물 사이사이에다가 뿌려 주시면은 작물이 바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오이를 빨리 키워 드실 수가 있고, 연면 시비로도 이제 작물에게 살균제를 주실 때 영양제도 함께 첨가해서 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흰가루병이랑 녹균병이 많을 때는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병든 잎은 최대한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추비를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 고랑 사이사이에 주시는 게 좋지만 바로 물을 뿌려 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유니카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요 작물 사이사이에다가 뿌려 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바로 충분히 주시게 되면 이게 금세 녹아서 작물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조르를 앞에를 빼서 작물에게 뿌려주세요. 충분하게. 요즘같이 비가 잦을 때는 이 비료가 금세 녹기 때문에 작물 중간중간에 뿌려주시면은, 요즘에는 비가 잦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계절에는 이 오이를 수확하시면은 오이가 써요.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충분한 물을 주셔야지 오이가 쓰지 않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오이가 쓰게 되면은 정말 먹지를 못해요. 따라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가물게 키우시면 안 되고 충분한 양분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비는 이렇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녹는 비료를 중간중간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은 작물을 또 금세 빨리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쁜 오이를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